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일본에는 원숭이가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많은데 한국에는 왜 원숭이가 없을까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일본 하면 여행이죠. 일본 여행하면 노루나 사슴한테 먹이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 저 잉어 밥도 준다며. 트럼프도 저 아베 저 살아있을 때 가지 막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 한 대짝을 그냥 막 집어 던지더라고 양반은. 트럼프는. 그리고 온천물에도 원숭이가 기어들어온다. 원숭이 밈이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원숭이 밈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원숭이가 일본에 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일본에는 원숭이가 있는데 왜 한반도에는 없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앞에 이 일본 섬나라에도 있는데 왜 여기는 원숭이가 없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간다요 컴퍼니가 원숭이 편을 기획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왜 원숭이가 없을까?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오늘 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다 궁금해 진짜로. 이런 대박 정말 궁금한 컨텐츠 인간 간다요 컴퍼니가 잡아냈습니다. 박수. 자화자찬 씹어줬습니다. 원숭이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상 원숭이, 전 세계에 있는 원숭이의 조상, 그 조상 원숭이들은 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크게 남미의 원숭이랑 아프리카 원숭이. 그럼 뭐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처음에는 남미랑 아프리카에만 거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미 원숭이는 얘네가 남미에 있지 뭐 어디로 가? 대서양을 원숭이가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미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봤자 중미? 뭐 북미로 가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들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중동아랍을 거쳐서 인도랑 동남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섬까지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에 원숭이가 사는 건 정말 생물학적으로 특이한 겁니다. 전 세계의 원숭이 서식지입니다. 전부 다 덥고 습해요. 대부분의 원숭이는 저렇게 더운 지역에 삽니다. 근데 여기만 아니에요. 일본만 아닌 겁니다. 지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여긴 원숭이가 없는 거야. 북미에도 원숭이가 없고 러시아나 유럽에도 원숭이가 없어요. 동물원 빼고는. 그리고 난 이거 원숭이만 그런 줄 알았어. 원숭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침팬치 같은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 있죠. 얘네들 이 원숭이 분포도랑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 돼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인류의 가족 인간의 동반자 영장류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2015년에. 여기 보면은 북위 40도. 어디요? 여기야 여기. 미국 남부 있죠. 여기서 쫙 그은 거예요. 북위 40도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살짝 위에 여기 있죠.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쭉 그었을 때 이게 북위 40도예요. 여기선 대부분의 원숭이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버티기가 어렵다. 굉장히 살기 어렵다. 근데 일본만 엄청나게 특이하게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원숭이가 사는 건 정말로 개특이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원숭이들 보통 열매 많이 먹잖아요. 열매만 먹는 건 아니지만 얘네가 주로 먹는 것 자체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분포도가 이런 게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일본 빼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일본의 원숭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1975년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원숭이가 겨울에 살찌우고 지방을 축적하고 체온을 높이고 겨울잠 자는 곰들 마냥 그렇게 버티는 건가? 이런 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연관이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의미성이 없다. 그럼 뭐야 그러면? 일본 원숭이들은 다른 지역의 원숭이들보다도 털이 더 두껍고 더 길고 추운 곳에 살기에 유리하게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원숭이들만 특히나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다른 지역 원숭이들보다도. 그리고 요거 지도 보면은 원숭이 지금 안 사는 북미나 유럽 한반도도 있잖아요. 여기도 진짜 옛날에 엄청 옛날에는 원숭이가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점차 다 사라져 간 거야. 다 죽은 거야. 살기가 힘들어서 식량이 부족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닌 겁니다. 일본은 섬이잖아요. 섬에 한번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 유라시아라고 해요. 거기다 아프리카까지 붙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저기를 쏘댕길 수가 있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근데 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특수한 환경에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원숭이들은 좀 이사도 가고 이동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원숭이가 안 사는 지역, 사는 지역이 딱 구분이 되게 됐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일본의 원숭이가 사는 지역이 대부분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중부랑 홋카이도 여기는 원숭이가 안 살았어요 거의. 근데
근데 옛날에 요 북해도 있죠, 홋카이도 삿포로 있는 여기에 어거지로 일본 정부가 원숭이를 갖다가 풀어놓습니다. 왜냐면 이 홋카이도 북해도에도 원주민들이 있고 일본의 땅이 아니다라는 좀 애매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이 자기들 땅인 거로 확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의별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일본 원숭이를 뿌리는 겁니다. 같은 일본이다, 원숭이가 사니까 그런 느낌. 이 하나만 한 건 아닌데 작업이 홋카이도에 살던 그 원주민들을 어거지로 이 홋카이도에서 빼가지고 요 본토로 내려오게 하고 뭐 이런 별의별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중 한 가지가 또 원숭이 뿌린 것도 있다. 사기질이 뚜렷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일본도 원숭이가 살아가게 된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생태학자들도 이 섬이라는 특징과 환경의 영향 때문에 일본만 특이하게 좀 진화를 해왔을 것이다. 일본 원숭이들은 그렇게 추정 중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래요. 현재로서는 요 정도의 정보가 다다. 일본이란 지역에 원숭이가 산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특수한 생태다. 조선시대에도요 원숭이가 한반도에 꽤 있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 이게. 버풍왕 14년 527년이죠. 이때 이차돈을 죽일 때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뭐 좀 신화적 성격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원숭이 드립이 나온다는 건 원숭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존재가 한반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태조 이성계 3년에 1394년입니다. 일본이 태조에게 원숭이를 예물로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전체에서 원숭이가 84번 언급됩니다. 84번. 제주도 같은 곳에도 원숭이가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제주도에서 잡아와서 잘 길러서 번식시켜 봐라라고 오다를 내렸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국가 차원에서 원숭이를 최대한 많이 구입해오라고 오다도 내립니다. 왜 조선 왕들이 원숭이를 번식시키라고 그랬을까요? 뭐 다른 동물도 아니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숭이가 있는 곳에는 말들이 병에 안 걸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든 중국 대륙이든 어디든 간에 이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마국간에 원숭이를 두면 원숭이가 마국간에 있는 쥐도 쫓아내고 말 털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것도 계속 잡아가지고 지가 막 잡아먹고 이러면서 말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더라라는 뭐라고 할까 좀 동의보감 내용스러운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중국 대륙에서도 있었어요. 몽골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조선 사람들도 그 얘기를 믿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을 병에 안 걸리게 하려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더라. 몽골이나 뭐 중국 대륙에서 뭐 이런 말이 있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좀 원숭이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말이 건강해지든 안 건강해지든 간에 원숭이가 한반도에 별로 없었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수많은 관리들이나 왕들도 그게 맞다면 빨리 원숭이를 마국간에 좀 집어넣어놔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이야. 그 시대면 뭐 충분히 믿을만한 얘기죠. 근데 거기까지야. 한반도에 원숭이가 뭐 바글바글하게 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제주도 같은 곳에 조금 있던 거를 번식을 좀 시켜봐라. 일본에서 좀 구입해와라. 이런 느낌이에요. 한반도에서 원숭이는. 이미 고려 조선 지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동물원 빼고는 야생 원숭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일본에는 아직도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한반도에는 왜 없을까요 도대체? 이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도 추정밖에 못해. 두 가지 대표적인 썰이 있어. 첫 번째,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한반도는 산림이 더 작살이 났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 보존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조선시대에는 땔감으로 써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보존이 잘 안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민둥산도 많았고 이런 원숭이라는 동물 자체가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둘째로 아열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전체로 보면 아열대 지역이 있습니다. 도쿄라던가 요 나고야 위쪽으로 보면 아열대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겠지만 여기는 충분히 아열대의 기후를 띠는 데가 많아요. 꽤 요 아래쪽에는. 한반도는 근데 제주도 빼면은 좀 애매합니다. 아열대 기후가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있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애매도 아니야. 그냥 없어. 그런 아열대 기후가 없잖아. 한반도는. 원숭이가 한반도의 겨울을 어떻게 버텨요? 얼어 뒤져 그거. 그래서 원숭이가 한반도에 유입이 되었을지언정 몇 년 못 버텼을 것이다. 그게 썰이에요. 둘째로 맹수가 너무 많았다. 백두대간 아시죠? 백두대간. 백두대간이 뭐예요? 여기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 산맥이 여기서부터 쭉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뚫고 요 연해주에서 이제 북한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 백두대간으로 호랭이, 표범, 살쾡이 별게 다 돌아다녔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택도 없는 소리긴 하지만 옛날에는 잘 돌아다녔어요. 저기서. 옛날에 그리고 범 잡는 거 일제강점기 들어서 일본 군인들이랑 일제가 이제 막 범 잡는 거 막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거 실제로 조선인 마을 사람들도 환영하는 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호랑이가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총수나 사냥꾼들한테 돈 줘가면서 지원해주고 막 잡으라고 하는 거를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게 뭐 일제가 우리의 호랑이를 다 말살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백성들과 조선의 양민들 입장에서는 호환마마야 호환마마. 그 호환마마 잡아 죽여주겠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그걸 환영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신나가지고 많이 잡은 거죠 호랑이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랑이가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죽는 게. 그래서 표범도 많았고 고양이과의 맹수들이 꽤 있었잖아요. 일본은 고양이과 맹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과 맹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로 봤을 때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원숭이가 피신해서 살아남는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나무를 탄단 말입니다. 대부분. 일본은 곰이 있는데 이게 일본 홋카이도에서 사는 그 큰 곰이에요. 선 넘게 커. 얘는 졸라 커 진짜로. 이게 지금 여 홋카이도에 살거든요. 여기 지금 원숭이 없습니다. 근데 요 밑에는 얘가 없어요. 얘가 없다고. 이 홋카이도에서 바로 밑에 산만 와도 없습니다. 사실상 원래. 이 밑에 뭐가 있냐? 반달가슴곰이 살아요. 그 외엔 사실상 뭐 여우, 좀 맹수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동물들. 그러니까 여기에 원숭이들이 사는데 원숭이들의 천적이 될 만한 동물이 좀 시원찮아요. 여기는 바글바글하고 살쾡이, 시라소니, 표범, 호랑이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원숭이가 살기가 더러웠을 가능성이 많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도 나무 타고 올라오잖아 또 얘네가.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이다. 즉 정리하면 뭐야? 땅은 좁은데 산은 훼손해가지고 조선시대는 지금보다 산 같은 게 더 훼손이 심했거든요. 근데 맹수가 바글바글해. 그래서 원숭이가 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날씨도 추웠다. 근데 일본은 원숭이가 살아가기에 원숭이의 천적 맹수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여기는 그냥 산이야. 일본은 우리나라 산 많다고 하잖아요. 얘네랑 비교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산이에요. 이 나라는 진짜 산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산이 많아서 산림도 원체 많이 있었고 원숭이들이 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요건 같은 거 아열대 기후도 요 남쪽으로 갈수록 많고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지금 중국 대륙에서도 원숭이 그나마 많이 살아남은 데가 윈난성입니다. 여기 윈난성. 여기가 산 제일 많이 바글바글하게 있는 곳이거든요. 중국에서 제일 험지야 요 윈난성이. 근데 그거 아세요? 대박이에요 진짜로. 원숭이 하면 바나나잖아.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 원숭이도 있대요. 그래서 얘네는 바나나 주면 안 됩니다. 코주부 원숭이입니다. 얘네가 어디 사냐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살아요. 여기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있는 이 섬 있죠. 보르네오 섬에 사는데 얘네가 굉장히 약해. 얘네는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는 열매를 먹지 말자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뭇잎이야 처먹으면서 살자. 과일은 맛있지만 아니야 우리에겐 사치야. 열매 먹다 뒤질 수도 있어. 그냥 나뭇잎이나 처먹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얘네는 맹수한테 잡아 죽을까봐. 하숭이 좀 하숭이 느낌이 있어. 맞아 좀 하남자 특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안 먹은 애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잘 익은 열매만 처먹던 애들은 다 맹수한테 잡아먹게 죽었어. 열매를 그나마 안 먹고 나뭇잎이나 먹고 덜 익은 거나 먹고 이러던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지금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덜 익은 열매와 나뭇잎을 소화 잘하게끔 몸의 산도와 소화기관과 이런 게 변해져 왔어요 얘네가. 근데 잘 익은 열매를 먹으면 몸이 작살나게끔 변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나뭇잎만 먹어야 되고 덜 익은 것만 먹어야 돼요 일부러. 와 나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재미있는 실험을 했. 진짜 개신기하더라 이거는 진짜로. 코주부 원숭이를 태어나자마자 잘 익은 바나나를 일부러 먹여본 거예요. 근데 걔네는 또 괜찮다. 몸이 나이 먹어서 이제 익은 거 먹으면 돼. 근데 어릴 때부터 익은 거 먹이면 또 괜찮다는 거야. 얘네가 영장류라서 그런지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이 바뀌면은 그거에 적응이 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얘네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 인간극장에서 페루 쿠스코에서 한식당 운영하시면서 애 낳고 페루에서 사시는 부부예요. 저 두 분이. 쿠스코가 어디냐면은 남아메리카가 있죠? 페루가 여기 있습니다. 수도 리마가 있죠? 여기가 쿠스코예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가 쿠스코입니다. 쿠스코 평균 해발 3,300m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여기서 애들을 낳으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산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 들어 누워요. 숨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은 멀쩡합니다. 저기서 태어나가지고. 얘네 한국인 아니겠어요? 근데 멀쩡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네도 그런 게 아닐까. 이 영장류라는 동물 자체가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비스무리한 좀 그런 존재잖아요. 적응의 힘 같은 게 어릴 때부터 태어난 식후의 그 후천적인 그 적응, 환경,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영장류들에게 또 인간에게도. 자, 오늘 한국에는 왜 원숭이가 없을까 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